자, 이번 시간은 대장내시경 삽입법과 관찰 요령에 대해서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술기에 대해서 좀 보면 장관이 잘 단축되고 직선화된 경우 보통 우리가 길이를 어느 정도 보고 위치가 어떤지 조금 가늠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S상 결장까지 직장에서 15cm, S상 결장에서 이 하행 결장까지 30cm, 이제 스플래닉 프랙처 40cm, 만곡부 60cm, 맹장은 보통 70에서 80cm 정도로 이렇게 기본적인 평균이 있긴 하지만 사실은 어디까지 여러 가지 루프도 걸릴 수도 있고 환자 개개인에 따른 그런 길이 차이로 인해서 어느 정도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은 모형을 보면 이렇게 30, 스플래닛 프랙처까지 40, 60, 식군까지는 70에서 80cm 정도로 이렇게 길이는 있지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그런 대장은 각 세그멘트마다 특징과 유동성이 있지만 굉장히 사람에 따라서는 굉장히 다른 그런 점막을 가질 수 있습니다. 보통 그림에서 왼쪽 밑에 터미널 일리움이 있는 그 시큼이 보이는 그런 위치인데요. 이 부분에서 약간 밑으로 내려오면 상행결장이 되죠. 상행결장은 굉장히 주름, 폴더가 굉장히 두껍고 강한 듯한 느낌이 들고 리버가 보이게 되죠. 그 다음에 트랜스버스 콜론이 관찰되는데 트랜스버스 콜론은 약간 세모 모양이긴 하지만 어센딩 콜론보다는 주름이 그런 튼튼함이 조금 약한, 그래서 또 밑으로 내려올수록 이제 시그모이드 콜론으로 넘어가게 되면 굉장히 그 굴곡이 많게 되고 렉텀 쪽으로 오면서 혈관이 굉장히 많아지는 그런 여러 가지 각각의 세그먼트의 특징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런 특징에 대해서 기본적인 거는 알고 계시면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죠. 거기에다가 앞에서 봤던 길이도 하나의 참조를 하시게 되면 어떤 병변을 묘사할 때 좀 더 정확한 자기만의 묘사가 될 수 있습니다. 대장내시경 삽입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다양한 그 훈련 기간이 필요한 거죠. 하지만 몇 가지 팁을 알게 되면 빠르고 안전한 삽입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삽입이 어려운 환자를 예측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고령이나 여자, 그리고 어떤 위나 자궁절제술 같은 수술을 했는 병력이 있을 경우에는 약간의 장유착 등이 있을 수 있으면서 그걸로 인해서 좀 어려울 수가 있고, 변비가 심하거나 불충분하게 장정결이 된 경우는 삽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초심자의 경우는 조금 주의가 필요하고 또 마음가짐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조금 단축을 초반에 좀 천천히 하면서 단축을 좀 천천히 하자, 이렇게 마음가짐도 자기 자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대장은 크게 고정된 부위와 자유롭게 움직이는 부위로 나뉠 수 있는데요. 주로 자유롭게 움직이는 부위는 시그모이드 콜론과 트랜스버스 콜론, 크게 두 가지 부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그모이드 콜론과 트랜스버스 콜론의 그런 자유로운 움직임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장도 잘 늘어날 수 있게 되고,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렇게 급격하게 꺾이는 또는 조금 더 루프가 잘 생기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삽입이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그모이드 콜론이나 트랜스버스 콜론을 진입하거나 또는 나올 때는 충분한 이 자체의 루프나 급격하게 꺾이는 그런 경사를 좀 완만하게 풀어주는 그런 요령이 조금 필요합니다. 보통 이제 너무 대장내시경의 텐션을 너무 가하거나 또는 너무 대장내시경을 가깝게 잡거나 또는 너무 길게 잡거나 하게 되면 적당한 힘이 대장내시경에 전달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0, 30cm 정도 떨어져서 어느 정도 텐션을 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느슨하게 잡고 삽입을 하게 되면 안전하고 빠른 삽입을 도울 수 있습니다.
보통 적절한 그 대장 내시경을 할 때 내시경의 전진과 후퇴, 즉 풀백이죠. 어느 정도 끌어당김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어느 정도 단축을 시킬 때 굉장히 단축을 시키게 되면 좀 더 빠르게 삽입을 할 수 있습니다. 너무 급격하게 전진만을 초심자들은 전진만을 생각하고 쭉 밀다 보면은 굉장히 장이 늘어나고 예각이 형성되고 해서 꺾기 이제 진입이 다른 세그먼트의 진입이 어렵고 그럴 때는 약간 뒤로 후퇴하는 그런 연습도 필요합니다. 보통 적당한 공기 제어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왼쪽 그림에서 공기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고 이런 같은 경우는 조금 꺾이기 힘든 수가 있는데요. 적당한 공기의 흡기를 해서 충분한 예각을 좀 둔각으로 만들어주게 되면 장의 진입을 굉장히 도울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초심자들은 왼쪽 그림처럼 대장 내시경 내강 한가운데를 조금 지나서 조금 진입을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삽입을 하게 되면 장벽을 밀고 조금 밀면서 진행하기 때문에 장이 과신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스콥이 조금 130cm 정도에 되는 스콥을 사용했을 때 스콥이 모자란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오른쪽 그림처럼 약간 중심선에 가까운 안쪽 주름을 스치듯이 이렇게 직선화 시키는 게 중요하죠. 굉장히 어렵죠.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본인이 조금 훈련이 필요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시술 중에 환자에게 말을 거는 것이 조금 도움을 많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가스가 너무 많이 들어갔을 때 환자가 가스아웃을 굉장히 억지로 참고 있다. 또는 시술자가 푸시를 할 때 환자가 굉장히 배에 복압이 증가되는 통증을 느껴서 힘을 주고 있다. 이럴 때는 무심코 계속 밀어넣으면서 환자와 씨름을 할 필요는 없고 적당한 가스아웃을 환자에게 유도를 한다든지 이제 또 우리가 흡기를 해서 가스를 좀 빼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서로서로 말을 해가면서 하면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삽입을 위해서는 관의 그 방향을 정확하게 알 필요 있습니다. 왼쪽 그림과 같이 좀 껌껌하게 되면 점막이 지금 내시경 그 대물 렌즈에 지금 이렇게 거의 밀착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중간 그림처럼 주름의 방향을 보고 왼쪽 상향 방향이구나 이렇게 주름이 저렇게 돼 있으면 왼쪽 상향으로 약간 밀어 넣거나 방향이 저기가 가면은 되구나 이런 생각을 알 수 있고 마지막 그림처럼 왼쪽 위에 암점이 있을 때는 저쪽 부분을 중심으로 진입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렵지만은 루프가 생기는 것을 확인을 하고 제거를 할 수 있다면 굉장히 빠른 삽입을 도울 수 있습니다. 루프가 보통은 이제 선단부가 이렇게 힘을 줬는데 푸시를 했는데 진행을 하지 않고 푸시를 했으면 앞쪽으로 가야 되는데 뒤로 후퇴하는 경우 또는 스스로 내시경이 저절로 이제 비틀려서 화면이 회전한다든지 조작을 할 때 굉장히 힘이 많이 드는다든지 루프가 생기면 환자가 굉장히 통증을 호소합니다. 그래서 통증을 많이 호소한다든지 할 때는 요런 부분에서 지금 루프가 생겼구나를 생각을 하고 약간 루프를 제거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통 루프의 해소는 그림처럼 뭐 알파 루프라든지 이럴 때 루프를 해소하는 방법들이 있긴 한데요. 그림처럼 첫 번째 그림처럼 이렇게 알파 루프가 생겼다 하면 오른쪽으로 텐션을 가하면서 뒤로 빼게 되면 루프가 조금 풀리게 되고 알파가 풀리고 난 뒤에는 왼쪽 오른쪽으로 적당하게 만약에 오른쪽으로 돌렸으면 왼쪽으로 조금 돌려서
관광의 그 회전축을 조금 일직선으로 맞춘 뒤에 뒤로 천천히 빼게 되면 루프를 해소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초심자들은 굉장히 힘든 부분인데요. 보통은 루프가 생겼는 것을 인지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억지로 이만큼 들어왔으니까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너무 무리하게 푸시를 하게 되면 환자도 힘들고 실제 그 이상으로 진입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때까지 왔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모 후퇴를 해서 즉 뒤로 루프를 빼주든지 다시 공기를 빼가면서 뒤로 후퇴를 한 뒤에 루프가 안 생기도록 적당한 감각과 적당한 흡기, 송기 이런 것들로 다시 또 진입을 하면 조금 더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내강이 일직선, 그러니까 그림 왼쪽 그림이 1번처럼 좀 일직선으로 보인다 해서 직선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굉장히 저렇게 예각으로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같은 경우는 적당하게 뒤로 조금 당겨가면서 일직선화 시키는 그런 역할이 중요하죠. 보통 그래서 초심자들은 그냥 저렇게 1번 그림처럼 내강이 저런축을 볼 땐 굉장히 빠르게 진입을 하려고 하는데 적당하게 뒤로 풀백, 톨규 또는 뭐 풀백, 지글링 등을 이용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단축을 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글링이죠. 굉장히 우리가 처음에 유용하게 사용하는 방법이죠. 가볍게 흔들기. 그래서 그림처럼 왼쪽 위 그림처럼 그림 저런 대장을 조금 막대기에 꼬지를 꼽는다는 생각으로 지글링을 과감하게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 저렇게 꼬지를 막대기 꼬지를 꼽는다는 그런 모양을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심자에게 굉장히 유리한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확한 비틀기, 톨규를 이용해서 물론 그 오른손잡이일 경우 왼손으로 회전 조작을 해서 오른쪽 왼쪽으로 할 수 있지만 적당한 오른손으로 톨규 왼쪽 오른쪽으로 해서 정확하게 푸시를 하면서 오른쪽 특히 그림의 오른쪽 그림처럼 푸시를 하면서 오른쪽으로 톨규를 이용하면 조금 더 삽입이 쉬울 수가 있습니다. 정말 지글링과 톨규와 여러 가지 풀백을 다 사용해도 정말 잘 안 된다 할 때는 체의 변동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좌측와의 체의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같은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너무 여러 가지 예각이라든지 마른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때는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의를 우측과 위로 또는 바로 눕는 자세로 조금 바꿔보면서 시행을 하게 되면 조금 더 빠르게 진입을 할 수 있는 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처럼 모식도처럼 저렇게 좌측위를 우측과 위로 바꾸게 되면 조금 더 이 예각을 둔각으로 만들어서 진행이 쉽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자세를 바꾸고 난 뒤에 또 진입을 해서 정확하게 잘 진입이 안 된다 할 때는 적당한 복부 압박을 가하게 되면 조금 더 도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형처럼 저 SF 통과 시에 저렇게 시고모이드에서 이렇게 디센딩 콜론으로 이렇게 넘어가거나 또는 디센딩에서 또 트랜스펄스 통과 시에 저렇게 시그모이드 콜론은 굉장히 우리가 고정이 되어 있지 않는 부위이기 때문에 왼쪽 그림처럼 저런 방향으로 즉 오른쪽 위 방향에서 누른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지지를 해주게 되면 움직이는 시그모이드 콜론을 조금 지지를 해줘서 일직선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트랜스버스 오른쪽 그림과 같은 경우 트랜스버스 콜론은 저렇게 밑으로 많이 이렇게 축 처지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을 배꼽에서 윗배를 이렇게 민다는 생각으로 압박을 가하게 되면 조금 용이하게 우리가 일직선으로 빠르게 진입을 할 수 있는 팁이 될 수 있습니다. 부위별 삽입 술기를 보겠습니다.
보통 S상 결장과 시그모이드와 디센딩 굴곡을 통과할 때는 이 부분은 초심자의 같은 경우는 보통 여기까지는 쉽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 부분이 굉장히 기본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왜냐하면은 이 부분엔 주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시그모이드 콜론이 지지가 안 되어 있는 유동적인 장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단축을 충분히 많이 안 시키게 되면은 추후에 진행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될 수 있는 부위이기도 하죠. 그래서 최대한 천천히 그리고 공기를 정확하게 송기와 흡기를 정확하게 이용을 해서 단축을 시키면서 이 대장 전체를 일직선화한다는 생각으로 천천히 진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파 루프는 저번에 했기 때문에 저번 설명으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고요. 이 부분에서 알파 루프나 여러 가지 루프가 잘 생길 수 있는 플렉스블한 부위다. 조금 초심자들이 어려운 부위가 이 비망곡부 부위 통과하는 경우죠. 그래서 왼쪽 첫 번째 그림처럼 굉장히 이제 예각이나 급격하게 돼 있거나 이럴 때는 조금 후퇴, 공기를 흡기를 한다든지 해서 뒤로 조금 후퇴를 하게 되면 약간 중간 그림과 마지막 그림처럼 이렇게 예각이 둔각으로 조금 풀릴 수가 있죠. 또 이 부분은 아까 전에도 얘기했는 것처럼 자세 변화를 조금 시키게 되면 조금 이렇게 예각이 둔각으로 조금 바뀌게 되는 경향이 있고요. 또 자세 변화를 한 가운데서도 정확한 그 일직선을 유지시켜주고 지지를 시킨다는 생각으로 압박을 하게 되면 비망곡부 통과는 좀 쉬울 수가 있습니다. 왼쪽 첫 번째 그림은 약간 업앵글을 걸고 왼쪽으로 좀 진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어렵기 때문에 조금 일직선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했던 팁들을 이용하게 되면 그림을 오른쪽 그림처럼 좀 완만하게 조금 푸시를 하더라도 좀 잘 진입을 할 수 있는 팁이 될 수 있습니다. 트랜스버스 콜론 역시 그 플렉서블한 장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루프도 잘 걸리게 되고 중앙부에서 쭉 밑으로 처지는 경우가 있어서 계속적으로 대장 내시경을 밀게 되면은 통증을 굉장히 많이 가할 수 있죠. 특히나 그 스프레니 프랙처가 계속 올라가면서 루프도 걸리면서 환자는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렇 같은 경우는 약간 왼쪽 오른쪽으로 축을 어느 정도 번갈아 가면서 뒤로 후퇴를 하게 되면 특히나 그림처럼 왼쪽으로 당기면서 후퇴를 하게 되면 조금 더 마지막 그림처럼 일직선화되면서 진입을 할 때 도움을 받죠. 특히 이런 부분은 자세 변화와 압박을 같이 이용을 해도 더 상승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간망곡부까지 오면 조금 쉽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맨 마지막에 이렇게 걸기가 힘든 경우가 있는데요. 그림처럼 이렇게 걸어서 약간 당긴다는 생각으로 굴곡이 보일 때 그 부분을 약간의 업과 다운 앵글을 상황에 따라서 업과 다운 앵글을 걸어서 약간 건다, 그러니까 어센딩 콜론에 건다는 생각으로 한 뒤에 약간 오른쪽이나 톨규를 가하면서 뒤로 후퇴를 하게 되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일직선화되면서 조금 다음에 푸시를 하게 되면 쉬운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푸시를 할 때는 또 압박을 이용하게 되면 적당하게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진입이 안 될 때 그 원인이 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 대표적인 거는 루프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루프 제거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고 그리고 체위와 복부 압박은 적당하게 보통 진행이 안 될 때 같이 사용을 해줄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정말 안 된다 하면은 그 전 세그멘트까지 빼거나 심지어는 렉툼까지 공기를 다시 빼서 진행을 다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론을 얘기하면 초심자들은
식품까지 도달할 때의 어떤 굉장히 조바심이 많이 들죠. 그래서 빨리 뭐든지 간에 빨리 빠르게 삽입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저도 그랬고 그렇게 되다 보면은 충분한 단축이 되지 않고 루프가 형성돼서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에 충실하고 한 번 했다고 너무 기뻐하거나 한 번 실패했다고 슬퍼하는 일비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좋죠.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할 때 안전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되죠.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밀면은 버퍼레이션도 생길 수가 있고 다이버티쿨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강으로 착각을 해서 밀게 되면은 또 버퍼레이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을 항상 최우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죠. 어떤 경우에 진입이 잘 안 되는 즉 루프가 생겼는지를 알고 직선화로 하고 루프는 푼다는 생각으로 뭐든 조심스럽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빠른 삽입이 목적이 아니라 정확한 병변을 보는 것이 결론적으로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대장 내시경 삽입법에 대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